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거나 또는 스며들고 있는 이런 것은 민감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시기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정해졌습니다. 지난 1월 7일에 상해시정부가 시의 서쪽에 있는 홍교 상업지구하고 동쪽에 있는 링강 지역을 해외 인터넷 시범 개방구로 설정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중국이 4대 도시를 특별구역으로 개방을 했던, 경제특구로 개방을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미국 난민들이 중국으로 마구 몰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세계가 아니고 사이버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또 다른 개방을 준비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량의 미국 사용자들의 유입은 이쪽에서 다 받고 있는 샤오홍수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떡 같은 상황입니다. 틱톡 사용이 금지가 되면서 미국 네티즌들이 디지털 난민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나는 중국의 간첩이야, 뭐 이러면서 중국 그 SNS 플랫폼 샤오홍수로 몰려드는데, 중미 관계 개선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것이 양국 개방의 확대의 신호이자 또 중미 민간 교류가 다시 시작됐다고 하면서 과거의 70년대의 핑퐁 외교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샤오홍수는 미국 네티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시밀러웹이라고 하는 분석회사의 데이터를 보면 샤오홍수의 미국 일일 활성 사용자 DAU의 수가 340만 명으로 일주일 만에 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 1월 중순경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엄마도 이분인데요. 그분도 샤오홍수에 가입을 해서 자기의 사회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앨런 머스크가 원래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 속도가 좀 놀랍기도 하지만, 샤오홍수 자체의 MAU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고 DAU 같은 경우도 1억 3, 4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 유입에 의한 큰 수치의 증가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탈 자체가 틱톡의 이용자들이 미국 정부의 금지령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항전, 항의의 표시였고, 또 이것이 시장화된 사용자들의 선택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속성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충성도라든가 활성화 정도, 그리고 이 디지털 난민들이 디지털 이민자로 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장기적으로 정착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감독 환경이 크게 달라서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중국인과 미국인이 뒤섞여서 뭔가 일어나면 이게 당국 입장에서는 관리가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수익성이 변수입니다. 이번에 틱톡에서 온 그 사용자들은 그쪽에서는 꽤나 영향이 있는 인플루언서라든가 또는 블로거 또는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그들이 체류를 하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수입이 나와야 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일은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상 공간의 개방의 난이도가 어떨지, 과거에 그 외국 기업을 개방했던 것보다 낮을지 어떨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세상이 실제 세상보다 더 통제하기가 어렵고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양국의 네티즌들이 이런 의외의 만남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그럼 왜 하필이면 샤오홍수냐. 사실 트래픽으로 보면은 틱톡의 그 중국 회사인 더윈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또 같은 계열사니까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원활하게 뭔가 이렇게 도킹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그 중국 특색만 찾아서 본다 그러면 중국적인 색깔이 훨씬 더 선명한 것이 이제 콰이쇼우라는 것이 있는데, 왜 샤오홍수로 이렇게 몰려갔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 인터넷 세상 자체는 뭐랄까 좀 분위기가 조금 무겁거나 또 칙칙하거나 크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10억의 네티즌들이 있어서 엄청난 트래픽이 일어나는 공간이긴 하지만 일상생활과 접촉 그런 그 연결된 소소한 재미에 할당되는 그런 공간은 상당히 뭐 좁은 편입니다. 근데 미국인들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그 별로 재미없는 인터넷 또는 중국의 플랫폼은 별로일 것 같은데, 그런데 샤오홍수는 진실한 중국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 온 사람들도 미국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그러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별명은 어떻게 지어야 돼? 중국어로. 또는 청구서, 야, 우리 물값은 이렇고 니네 전기세는 어때? 아니면 아이들을 돌보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를 한다든가, 서로 양국 간의 월급이라든가 근무 시간을 비교하면서 8시간 근무제가 어떠냐, 아니면 우리는 996, 즉 하루에 9시간 이상씩 9시에 출근해서 12시간 근무하고 주 6일째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무거운 토론이라든가 민감한 문제를 다 피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즐겁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교류의 장이 열렸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네티즌들의 반응은 샤오홍수에서 놀고 간 뒤에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늘어났다, 이런 평가들이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샤오홍수 플랫폼 운영진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평소 그대로 뒀고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으로 푸시를 한다든가 또는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던가 전혀 없이 그냥 번역 시스템만 조금 업데이트를 한 모양입니다. 그냥 사용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양측의 만남이 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근데 이번 이런 이벤트로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미국의 이민을 또는 이민에 대한 환상을 심어온 중국의 이민 중개 업체들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양국의 정치인들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야 워낙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도 양당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같은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예상치 못한 이런 그 장이 펼쳐지면서 조금 예기치 않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재등장을 하면서 지분 50% 넘기는 조건으로 틱톡 사용 기한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누리꾼들이 이제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소통에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샤오홍수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해외의 민감한 것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중국 당국이 당장에 이것을 철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백성들은 관리해야 된다고 믿는 이 중국의 그런 정치 제도권에서는 관리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완전히 자유롭게 풀렸다, 이것은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또 어느 정도 복종을 해야 되는 중국의 인터넷 속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거나 또는 스며들고 있는 이런 것은 민감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시기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정해졌습니다. 지난 1월 7일에 상해시정부가 시의 서쪽에 있는 홍교 상업지구하고 동쪽에 있는 링강 지역을 해외 인터넷 시범 개방구로 설정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중국이 4대 도시를 특별구역으로 개방을 했던, 경제특구로 개방을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저처럼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심지어 중국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VPN을 평소에 2개의 VPN을 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는, 지금 이것이 이제 VPN이 켜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쓰는 것이 아스트릴이라고 하는 이것인데, 이 2가지 VPN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용이 연간 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카톡도 안 되고 유튜브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쓸 때에도 때로는 전파 방해 때문에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걸 가지고 다른 일을 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답장이 너무 늦다 뭐 이런 볼멘 소리를 듣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또 어린 학창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던 저희 아이들도 중국에서 제일 불편한 것은 이쪽에 사회 제도라든가 무슨 치안이라든가 언어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교통은 외려 어느 나라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바로 이런 VPN을 써서 바깥과 접촉을 해야 되는 이것이었는데 중국 전국적으로 VPN을 쓰는 사람의 공식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적어도 2, 3천만 명은 될 것입니다. 즉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은 금융권에 있는 친구들은 다 씁니다. 외국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한 또는 소통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과거의 지리적인 이런 현실 세계에서의 경제 특구가 가져온 변화를 너무도 잘 아는 입장에서는 사이버 세상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역시도 중국 스타일의 개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 즉 상해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이가 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현실 세계에서나 가상 세계에서나 전에 겪어보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도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은 양국, 국가,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항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